4월 3일 전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5장 넘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졸트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고용이 괜찮게 나왔고,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과 라가르드 총재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5장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정말 크게 강세가 나왔죠. 무려 10%대, 올해 최고 상승률입니다. 어제 상승률도 최고 상승률이었는데 하루 만에 돌파를 했어요. 용쌤이 좋아하겠네요.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거래일 동안 16%였습니다. 이 시가총이 높은 주식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하루가 되었고,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강세는 나왔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종목들이 의외로 마감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은 대형주 장세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이 4.5, 2년물이 4.8이면은 이때 환율이 튀어버립니다, 위로. 어제도 우리나라도 환율이 급등했고, 엔화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달러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달러에 대한 부담감,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을 좀 누르지 가능성도 있다는 점들. 다만 다행인 점은 오늘 야간 선물 그리고 LCI 지수가 다 상승 마감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는 강보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이슈가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금, 월, 화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이 초강세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트럼프 미디어가 좀 4%대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 TV 토론 이후에 강세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트럼프 관련된 업종들이 정말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좀 재밌는 이슈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내부 지지율입니다. 12% 떨어졌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14% 올랐어요. 여성이기도 하고 흑인이기도 하다, 요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을 때는 49대 43 나오는데, 트럼프랑 해리스가 붙었을 때는 47대 45다,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빨리 지금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런 미국의 정세는 우리나라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게 교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대선이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장에 제 생각엔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해리스도 차기를 노려보는 게 낫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월가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여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정책 쪽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 테마주가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파트 2로 또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10%대 급락이 오늘 10%대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전체적인 차량 인도대수는 줄었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상승했다는 점들, 특히 이게 중국 쪽에서 이번에 차량 인도수가 좀 높았다는 게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들. 다만 어제 테슬라가 6% 올랐지만 우리나라 LG엔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는 조정이 나왔죠. 이게 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따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 대수를 제쳤어요. 또 비아디가 지금 사상 최고 판매 대수를 기록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느냐? 전 세계 1위차가 비아디고 지금 테슬라가 밀렸는데, 테슬라가 올랐으면 비아디가 떨어져야 되는데 둘 다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보다 투명성 떨어져, 정말 당연한 얘기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금투세, 어제 금투세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금투세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할 겁니까? 금투세 시행되면은 감당이 나겠어요? 아무튼 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주식을 안 할 건데, 일단은 부동산으로 넘어갈 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추가 하락이 크게 나왔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겼어야죠. 그런 얘기 할 거면은. 네.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이탈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채금리가 소폭 조정 나왔지만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여전히 높은 금리.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좀 가대낙폭이 나왔던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코스닥이 830포인트잖아요, 지금.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은, 아랫단에 30포인트 더 빠집니다. 80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하단이, 오늘 무조건적인 반등이 좀 필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자, 골드만삭스가 2016년 이후에 정말 미국 하이테크 주식들을 이 글로벌 헤지펀드가 정말 많이 배각하고 있다. 근데 하이테크 업종들, 빅7 업종들이죠.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 이제 변경 하반기 앞두고 좀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선 관련된 이슈도 트럼프 테마주 엮일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헝가리 대통령이 제렌스키에게 휴전을 또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테마주로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정부 일정이 좀 괜찮아요. 네, 인구전략기획부 오늘 신설해가지고 또 발족 준비하고, 뭐 K뷰티 관련해가지고 2분기도 실적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조선 관련해가지고 민간 10년간 2조 원, 10년간 2조 원이면 여러분들 얼마 안 됩니다. 이게 10년, 이게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10년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럼 2천억이잖아요. 결국 1년에 2천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좀 아쉽다. 20조 원 정도 투자하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뉴욕 증시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일정은 제 생각에는 결국 도나네밥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임상하다가 3명이 죽었거든요.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 부작용이 레케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시면은. 근데도 승인했다는 거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치매 치료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네밥 관련 테마주로 뭐 우리나라에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탑픽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 도나네밥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야, 이게 승인이 되는 게 맞냐?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투약자의 24%가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승인을 했다는 거는 FDA에서 좀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용을 넓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국내 증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매 치료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트럼프 테마주로 편입이 된다라고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암호화재 규제 약속 완화하면서 암호화폐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좀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CN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1112가 소폭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테마주 우리나라도 정말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 업종들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LS가 진짜 지금 수주 많이 하거든요. 말이나 빨리 가자. 자, 그리고 야, BHI 여러분들 최근에 뭐 하나기술, BHI 툭 하면 공급 해제하는데, 이거는 금감위에서 불러가지고 빠따 쳐야죠. 공시 때리면 답니까? 그냥 한통속이란 거야, 한통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 물론 공시 막 공급 해제할 수도 있죠. 이게 것들이 다 올빼미 공시가 나오는 게 문제야. 장 끝나고 나오고, 막 장 끝나기 직전에 나오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되지 않는다. 예, 하여튼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파업, 현대차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파업하고 있는데, 그냥 다 파업하자. 그냥, 아니 회사 왜 나갑니까? 그냥 회사 기업 해체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다 분산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기 많이 힘듭니다. 뭐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물론 지금 다 힘들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도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쉽지 않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목표가가 하향되는 업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그룹주도 뭐 네이버, IT 기업들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보여 계신 분들은 좀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뭐 전체적인 일정, 하스 신규 상장합니다. 우리 어제, 여러분들 어제 이노스페이스가 상장가 시작과 동시에 하락던
떨어졌잖아요. 그게 올해 두 번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상장과 동시에 떨어진 종목들이 두 개밖에 없어. 와, 그 정도로 어제 이너스페이스가 충격적. 근데 사실 이너스페이스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미국 증시 동득 기준으로 조기 휴장합니다. 그리고 FNC 의사록 나오고, 지금 고용 이슈가 계속 많이 나오죠. 고용,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지들은 휴장하고, 내일까지 휴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엑셀 테라피틱스 공모 청약 이슈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정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생각에는 어제 과제 납품 나온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라 비만 치료제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좀 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네,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